자, 이번에는 유형 10을 사이값 정리의 실생활, 우와, 활용이랍니다. 사이값 정리, 아직도 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정리 안 돼 있고 좀 낯선 방식이긴 한데 활용까지 하는데 어쩌지? 그냥 활용이라고 해봤자 이러한 말장난 좀 들어갔다. 실생활 문제를 해가지고 뭐 혈압 이야기하고 뭐 시간 이야기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같이 문제를 보면은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회원에게 초속 5m로 15분 동안 뛰게 했다. 와, 요거 보면 시간 속도 문제인가 막 우리 가슴이 벌렁벌렁하기 시작해요. 5분 간격으로 20분 동안의 혈압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그럼 지금 바뀌는 값은 혈압인데 그 기준은 시각에 따른 변화죠. 그래서 색을 좀 넣을게요. 이 시각 t를 변수로 설정하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변화되는 값, 혈압이라고 하죠. 그리고 시간도 부드럽게 이어져 가는 변화하는 형태, 연속이긴 하지만 혈압도 마찬가지예요. 자, 혈압 뭐 피가 뛰는 그 맥박의 강도라고 해야 되나? 진동 횟수인데 혈압 그 압력인데, 자, 갑자기 혈압이 빵 오른다고 하지만 그 오른다는 수치가 스르르 올라가는 거예요. 스르르르르 80에서 갑자기 110으로 80이 있던 게 갑자기 110으로 빵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모양으로 추세를 가지고 이렇게 변화해서 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혈압의 변화는 연속적입니다. 혈압의 변화는 연속 함수의 그래프를 따릅니다. 그 연속 함수의 연속 함수의 식은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여담으로 나중에 공대 쪽이나 아니면 문과 상경 계열 쪽을 가더라도 주식하는 친구들 요런 이걸 이산적인 데이터라고 합니다. 끊어져 있어요. 5일 때, 10일 때, 15일 때, 20일 때 요 사이 몰라요. 6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9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비어있는 사이를 추측하기도 합니다. 데이터가 많다면은 연속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이런 이산적인 비연속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연속적인 변화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다음 20분에 이렇다 그러면 30분에는 1시간 뒤에는 혈압이란 게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 미래를 우리가 예상하게 돼요. 주식 차트를 예상한다거나 또는 뭐 공대 쪽에서도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수치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자체는 사실 모든 학생들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기에 주시면 돼요. 당장 우리한테는 점수 받는 부분으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다시 변수는 시각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셈이랑 같이 시각의 변화를 시각을 이렇게 x축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t 그러면은 5분일 때, 10분일 때, 15분일 때, 왜요 두 줄이냐? 15분일 때, 20분일 때, 그럴 때 각각 정확한 y값을 뭐 지금 굳이 다 나타내지 말도록 하고요. 좀 빵 찍고, 자, 5분일 때 80이라고 있습니다. 80, 뭐 그나마 조금 크네요. 여기쯤이라고 합시다. 이거 80. 그리고 10분일 때는 110이라고 하네요. 그럼 여기를 110이라고 합시다. 어차피 정확한 수치는 우리가 지금 볼 게 아니고요. 15일 때 140이고요. 20일 때 75로 20분에 75로 작아졌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되냐고 직선으로 나타내자고 했죠. 이런 직선입니다. 이런 직선. 그리고 얘네들 y값들 변화하기 위해서 규칙 관찰하기 위해서 이러한 직선들도 하나씩 그어 놓겠습니다. y 눈금을 관찰할 수 있게끔 선을 좀 그어 봤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기억. 5분과 10분 사이에 혈압은 100ml 단위 패스. 혈압이 100인 순간이 적어도 한 번 있다. 80에서 110 사이로 지나가려면 어딘가에서 100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궁금한 거 아닙니다. 찾진 않겠습니다. 5분 10분 사이에 있긴 있느냐, 110보다 작은 100분 지나는 갈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고요. 10분과 15분 사이에서는 100인 순간이 적어도 한번 이거 내려갔다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인 순간이 또 존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100% 보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점점 나오면은 그거 그냥 선으로 그어버리는 겁니다. 니은은 반드시 있다고는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니은 거짓입니다.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세요. 그래서 항상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디귿 5분과 20분 80에서 시작해서 커졌다가 75까지 작아지는 이 사이에 100ml의 혈압이 100인 순간은 적어도 올라가면서 한번 내려오면서 또 한번 올라오면서 한번 내려오면서 한번 이렇게 적어도 두 번은 있다. 이 사이 그래프가 막 이렇게 변동해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최소의 값을 묻는 거니까 그 최소의 값을 보기 위해서도 이러한 직선 관계들을 통해 봐줘야 되겠고요. 혈압이 100이 되는 순간은 이렇게 5분, 10분 사이에 최소 한 번, 15, 20분 사이에 최소 한 번 존재하기 때문에 최소 두 번은 존재합니다. 기억과 디귿만 참입니다. 그림 그리고 해석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내용이고요. 사이과 정리라는 건 논리적으로만 언급하시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유제 11-1번. 자명 중에 이상이 생겨서 9월 1일에는 정확한 시간보다 10분 늦었다가 말들이 좀 이상하네요. 9월 22일에는 2분 빨랐으며 자, 정리합시다. 9월 1일에는 10분 늦었다가 그럼 마이너스 10분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10분 늦었다는 표현. 9월 22일에는 2분 빨랐으며 2분 빠르대요. 9월 30일에는 6분이 늦었답니다. 다시 마이너스 6분. 시계 개판이네. 왔다 갔다. 어느 날은 빨랐다가 어느 날 느렸다가 빨랐다가 다시 느렸다가 한 달 동안 정확한 시간을 나타내는 순간이 적어도 A번 있다고 합니다. 그 A번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요 가로축을 날짜의 변화라고 합시다. 날짜라고 합시다. 날짜니까 뭐 day 쓸까요? 아니요, 쌤 t 하겠습니다. 변수 t. 어차피 이건 의미 없습니다. 자, 9월 1일에 여기 1일 그리고 9월 22일의 변화 22일 30일이면 20일에 조금 가깝게 여기 30일 시간의 변화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식으로 변했냐? 1일에는 10분이 늦대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그냥 마이너스 10분이라고 할게요. 22일에는 6분이 빠르답니다. 그럼 위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6분 적겠고요. 그냥 플러스 6 30일에는 마이너스 6분이 늦었답니다. 너 2분이었죠. 그럼 얘네들 이제 선으로 나타낸다고 했죠. 선으로 이렇게 선으로 그냥 이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날짜가 지남에 따라 지금 얘네들은 또 정시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분 늦고 여기 선 위에 있어야지만 정시 안에 맞는 겁니다. 그럼 어디? 1일과 20일 사이에 한 번 있고요. 20일과 30일 사이에 또 최소 한 번 있네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한 달 동안에 최소 두 번은 최소 이틀은 시간이 정확한 시간을 나타내었다. 사실 이런 시계는 빨리 갖다 버려야 되는데 우리한테 문제를 내려고 이런 고장난 시계를 두나 봅니다. 사람들하고는 정확한 시간을 나타낸다. 이렇게 푸는 것이 이제 사이과 정리 활용이 된 겁니다. 뭐 이렇게 보면 사실 어렵진 않죠. 결국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어렵고 힘들어하는 면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풀어도 되나? 요런 공식 적용해도 되나? 여러분들 시키면 다들 계산 잘한다고 선생님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분 복돋아주고 뭐 밝고 희망찬 미래를 알려주기 위해서 용기를 복돋아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여러분들 계산 잘해요. 하지만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부실한 게 제일 커요. 그런 이유는 이제 꾸준하게 학습을 하면서 익혀나가야 됩니다. 이유를 알려면 어느 상황에 쓸 수 있는지 조건들을 봐야 되고요. 조건이 곧 이유가 되는 거니까요. 사이과 정리를 쓸 조건은 뭐였죠? 닫힌 구간에 1부터 30이라는 이 닫혀있는 구간 안에서 연속적인 그래프, 시간의 변화가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시간이 갑자기 어느 날 어제는 마이너스 10분 느리다가
동일한 시간 없이 갑자기 후다닥 오늘 지 혼자 야 어제 늦었잖아 시간 땡겨야 돼 하고 바뀌는 일은 없다고요. 아날로그 시계를 본다면은 이 분친 시침 분침만 봅시다. 요거 늘 요렇게 돌잖아요. 요 지금 5분 가리키고 있다. 야 빨라 시간 없어. 요거 바늘을 빼서 갑자기 10분에다 갖다 붙이거나 그런 일은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돌리는 거니까 5분에서 10분으로 시간이 자연스럽게 흘러 지나가는 겁니다. 이런 걸 연속이라고 해요. 그러면 시간에 관해서 비연속적인 건 시간 표현하는 거. 디지털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는 연속적인 거고요. 너무 시험 준비랑 상관없는 얘기로 좀 빠지는데 디지털 시계가 대표적인 비연속 이산입니다. 뭐냐면은 1분 있다가 이 1분이 갑자기 2분으로 이렇게 바뀌죠. 갑자기 3분 딱 바뀌고요. 이런 식으로 1과 2 사이의 값을 표현 못하는 거 이런 걸 이제 비연속이라고 합니다. 자, 여튼 사이값 정리는 어떤 조건에 써야 되는지 그럼 그 조건이 결국 문제 풀이에 사이값 정리를 쓰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유제 문제들이었고요. 이어서 연습 문제 보도록 합시다.